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이 친구는 2016년식 올뉴 카니발인데, 올뉴 카니발이 2014년도 정도부터 나왔는데 2014, 2015는 차가 여러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더 뉴 카니발로 보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차값이 3,40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로 접근하려면 아직까지는 올뉴가 괜찮다. 물론 요 직전 카니발은 전기형이나 후기형이나 차값이 다 박살나서 그냥 거기서 거기지만, 아직까지 현역인 만큼 가격 방어는 나름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요 친구는 11만 킬로 정도 탔고 2016년식이다 보니까 차값은 하얀색 기준 한 1,400만원 전후로 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쥐색이냐 은색이냐 이렇게 카니발 치고 굉장히 비인기 색상, 그런 친구를 선택하시면 차값 1, 200 낮추기는 일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얀색을 구매하시면 처음에 살 때 비싸긴 하지만 되팔 때도 값어치 있으니까 거의 보증금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난 쥐색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저렴하니까 사야지, 그것보단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셔서 오래 잘 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친구는 11인승입니다 11인승과 9인승은 범퍼 형상에서 제일 크게 차이 나는데, 11인승은 이렇게 약간 밋밋한 입꼬리를 하고 있고 9인승은 조금 더 우락부락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위쪽으로는 거의 다 똑같고요.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를 보셔야지 하얀색 HID 헤드램프가 기본이고, 밑등급 친구들은 전부 다 안타까운 노란색 전구형을 기본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중간 등급이라 할 수 있는, 상위 등급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상위 등급이라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그 윗등급인 노블레스도 있지만 차량 대수가 제일 많은 건 중상위 등급인 요 프레스티지랑 바로 밑등급인 럭셔리 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요 당시 카니발이나 소렌토의 핵심은 19인치 그 크롬 휠이잖아요. 내가 차량을 구매했는데 휠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19인치 크롬 휠 중고로 구매하시면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거 주워다가 끼셔도 드레스업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니발은 범퍼 튜닝을 많이 하는 국산차 중 한 대이기 때문에 립 같은 거 주렁주렁 달린 그런 변화무쌍한 카니발 찾는 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카니발 옵션의 심장과도 같은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중상위 등급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이다. 이렇게 문을 한번 당겨주시면 알아서 열리는 이런 파워 슬라이딩 도어인데, 밑등급들에선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나, 그 N카 이런 데서 보시면 옵션표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없기 때문에 이게 있는 차량인지 따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열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 있냐 없냐 마찬가지로 중고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처음에 들어간 거 살 때 비싸지만 나중에 되팔 때도 비싸니까 요거는 웬만해선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인테리어는 카니발이다 보니까 블랙은 없다. 블랙은 없고 이렇게 베이지나 약간 노리끼리한 친구가 있는데, 상품화 하면서 약간의 세찬 들어갔지만 그래도 왕 클리닝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실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예 클리닝을 맡기셔서 시트 색깔 광명 찾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여러분들 아시듯 이렇게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라서 LED 테일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야 이거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간첩들도 카니발은 알 만큼 정말 대한민국 도로에서 하루라도 못 보면 그냥 로또 사러 가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흔한 친구인데, 전동 트렁크 기능은 중상위 등급인 프레스티지에선 추가 옵션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고,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 있으면 정말 좋은 차량이지만 무게가 상당하고 아이를 안고 탑승할 일이 많은 카니발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적용된 차량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게 이럴 때는 뭐 애로사항이 없긴 한데, 뭔가 들고 있을 때는 확실히 빡센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넷을 한번 열어보자면 4세대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본넷에 꼬챙이를 넣어줬는데, 당연히 올뉴 카니발은 없다. 이런 식으로 꼬챙이를 꼽아야 되는 불쌍함이 있는데, 새 차값을 말씀 안 드렸네. 새 차값은 요 상위 등급인 프레스티지 기준 3,250만원 정도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스포티지 값이지만 한 10년 전엔 이 정도 값으로 카니발 살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3천만원 초반대로 가솔린 깡통 카니발 구매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상위 등급이니까 장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연비는 사람 안 실었을 때 대략 리터당 10km 정도가 나옵니다. 10km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 고속도로 올라가시면 뭐 한 14, 15 이 정도도 나오고, 시내에서 뭐 한 7, 8 이 정도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요. 출력은 202마력 45토크
정도가 나오면서 카니발 덩치를 생각했을 때 조금 모자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누가 카니발 보고 출력이 약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약간 무법자의 스타일. 문을 딱 열어보자면 지금 보시면 도어 버튼 쪽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안타까운 그런 현대기아차의 재질을 갖고 있지만 하단부 보시면 나름 무늬가 들어간 이런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재질적인 부분 이때 당시 현대기아 차량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정도다. 이렇게 인사이드 도어 핸들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특이한 점으론 하단 포켓과 여기 도어 손잡이 사이에 조그만한 포켓이 하나 더 있다. 물론 안에 벨벳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뭔가 굴러다니면 소리를 걷잡을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한 카드 같은 거 두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SUV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 차량 문짝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손잡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서 정말 문을 힘들게 열고 닫는 차량들이 꽤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단부 포켓은 카니발이란 이름에 걸맞게 높은 컵홀더는 거치할 수 없지만 넓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 그냥 때려박고 쓰기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즘 신형 카니발도 마찬가지지만 도어 스텝 쪽에 알루미늄이나 기타 장식품들은 미니밴은 사치지 이렇게 말하듯이 차의 급을 생각했을 땐 볼품 없는 스텝이라 생각이 들고요. 전동 시트가 되어 있는데 허리 받침대인 럼버 서포트도 앞, 뒤, 위, 아래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4웨이 방식이다. 또한 파킹 브레이크는 이 당시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렇듯 이렇게 발로 밟아서 사용하는 약간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친구. 그리고 시트를 봤을 때 카니발 급을 생각했을 때 넓고 착좌감 좋은 시트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 당시 미급 스포티지나 투싼, K5 그런 친구들보다는 앉았을 때 확실히 편한 느낌은 있다. 그리고 핸들은 이 당시 소렌토나 K5나 대부분의 기아 차량들이 다 공용으로 사용하던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핸들만 봤을 땐 이게 카니발일까 K5일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니밴의 스타일은 하나도 녹지 않는 디자인이다. 당연하게도 볼륨 조절이나 전화 받으시는 거나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시동을 킬 수 있다. 그리고 카니발이기 때문에 2열 도어도 이렇게 스마트 키로 열 수 있다. 계기판은 이렇게 4.2인치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요즘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하지만 나름 보여줄 정보는 거의 다 보여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은 있는데 아쉽게도 레인 센서는 빠진 모습.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카니발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로로 쭉 뻗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넓은 이런 센터 패시아인데 마찬가지로 요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상당히 협소하지만 요 당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선 디스플레이가 나름 정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래 있지도 않고 너무 돌출되지도 않고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당시 소렌토나 스포티지랑 거의 차이는 없는데 사이즈가 꽃배기로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튼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비게이션과 공조 다이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버튼 유격은 미급 차량들과 큰 차이 없고 기어 노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츠식이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가능한 아주 친절한 친구라 보시면 되고 컵홀더도 가변형으로 큰 것, 작은 것 다 소화하는 친구인데 하이리무진 차량을 보시면 여기 컵홀더를 따뜻하게 데필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단에도 굉장히 넓은 가변형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조수석 측에 보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 오버헤드 콘솔 쪽에 있는 이런 버튼을 통해서도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컵홀더 1열과 사이즈적인 큰 차이는 없고요. 옵션이 있는 친구들은 2열 쪽에 220V 단자도 있지만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열선만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데도 이렇게 깨알같이 수납 공간이 아주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열 수동 선커튼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친구인데 딱 요 당시 소렌토나 산타페, 카니발 요 친구들에서 새롭게 보여줬던 친구다. 그리고 2열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도 문을 열 수 있고요. 아무튼 이 친구에 대한 점수는 일반적인 조건에선 감점이 크겠지만 사람을 많이 싫어하는 조건에선 1,400만원, 16년식, 10만 킬로 요 정도 덩치, 옵션 다 생각했을 때 9.5점 정도 줄 수 있는 친구 같네요. 아마 거의 최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